물고 뜨고 씹고 맛보는 금천 쌀짠. 쌀짠. 네, 이게 착착 맞죠? 그렇죠. 네.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총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저는 강수정. 저는 이성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해야죠. 쑥스럽고. 매일 봐도. 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박진환 후보님 네. 뵙죠. 네, 그렇죠. 네, 보면 오늘은 네. 이제 국민의힘 이병철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침부터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오늘 20m 도로 어. 버스 출근하시는 분들 네네. 인사하고 어. 이제 막 양치질 끝내고 아. 예쁘게 보이려고 왔습니다. 네, 아니 뭐 살이 그렇게 빠지셨다고 어이구 다이어트 하는데 딱인 네. 것 같습니다. 몇 킬로 빠졌어요? 한 6.8kg 건강 괜찮으신 거죠?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으로. 해보셨죠? 아, 예. 뭐 강수정 의원님은 뭐 빠질 게 있나요? 아니, 그렇죠. 그게 건강.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아무튼 남녀노소 다 힘든. 그렇죠. 네. 아침에 그렇게 다니면 좀 어떠세요? 그 주민들이 뭐 얘기할 시간 있나? 출근 시간에? 제일 요새 영하 한 11도 체감온도 막 13도 내려갈 때 주머니에 전부 손을 넣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저는 이제 눈높이에 무릎을 한 반쯤 굽히고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 했을 때 거의 한두 분 정도 빼고는 다 받으실 때 가슴이 울컥울컥하죠. 요건 아마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모를 거예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네. 나만 몰라. 나만 몰라. 아니 빨리 그게 받아주셨을 때 네. 그 그럼요, 느낌이 힘이 그럼요. 확 나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저도 어디 가다 누가 뭐 저 전단지 나눠주면 네네. 얼른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간단한 자기소개 우선 네, 부탁드릴까요?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공주고등학교,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고요. 1983년도부터 지금은 구립 꿈나래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시는 김경숙 원장님과 결혼해서 셋쌍둥이 아빠로 금천구에서 금천사람 이병철로 살아왔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했고요. 현재는 민주평통 금천구 부회장과 신안산선 역사회복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업 ESG 교육센터 연구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이렇게 주민 여러분에게 좀 이게 인사 말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제가 금천구에 이사 온 지가 이제 40년째입니다. 올해로. 그동안 우리 금천구를 쭉 지켜봤는데요. 서울의 25개구 어디를 다녀봐도 특히 제가 이제 금천구청 역사 앞에서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 이렇게 낙후된 곳이 있을까? 또 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우리 금천구는 이렇게 계속 퇴보만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로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분구된 이후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대부분이 낙하산 공천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을 잘 몰랐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가 많이 낙후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살아온 금천 사람 이병철이 이 모든 것을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올 4월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 금천 구민들과 함께 살아온 금천 사람 이병철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뽑아 주시면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골쇄신 나왔습니다. 아까 물어 뜯고 하길래 분골쇄신이 어울릴 것 같아서 했습니다. 사실 12월 달에 예비 후보 이렇게 출마 그 선언문 네, 하고 네. 얼마 전에도 뭐 그 출마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금천 사람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금천 사람이 40년이면
할만하네. 제 60년생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태어난 곳, 내 자란 곳보다도 금천에 사는 것이 2배 이상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83년에 왔으면 그때 금천이 몇 년도에 사셨죠? 저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다 금천 사람들이구나. 나만 아까부터 나만 뭔가 소외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천에는 워낙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뭐 20년 이거는 명함을 못 내밀더라고요. 3, 40년. 80년 정도의 금천은 어땠어요? 처음에 금천은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50m 도로. 그 당시에 서울에 50m 도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어마어마하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50m 도로 설계한 분이 자천이 됐대요. 너무 넓게 쓸데없이 넓게 했다고.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저 50m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옛날에 애기들 저는 셋쌍둥이 낳았다고 보험도 못 받을 뻔했어요. 많이 났다고? 많이 났다고. 옛날에는 진짜? 사실은 그치, 그죠. 네. 네. 지금은 셋 낳으면 아마 그렇죠. 엄청난 혜택을 줬겠죠. 그렇죠. 예, 격세지감을 지금도 흔치는 생각합니다. 않아요, 새쌍둥이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금천이 그때만 해도 포장도 거의 덜 되고 뭐 아주 보잘것 없었죠. 그때 50m 도로가 포장돼 안 됐었나요? 아니, 50m는 됐죠. 돼 있었죠. 뒤에 뒷길. 뒷길 20m 도로? 그때 20m 도로가 겨우 막 뚫릴 때. 그렇죠. 저는 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던 나이라 잘 그렇죠. 모르겠는데. 아니, 어떤 분이 한 60년대가 10년대에는 여기 금천에 장화가 없으면 아유, 다니고 전부 다 흙탕길이라. 흙탕길이어서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50m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휴, 그때 당시 그렇죠.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었는데 네. 이게 꼬맹이 때니까 초등학교 때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데길래 그래 그랬더니 저희끼리 전쟁이 나면 거기가 비행기가 뜨는 비행기 활주로라고 그래서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서 네, 마지막 뭐 그런 디트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가 빰빰빰 이렇게 뜨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양력 이걸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을 거라 하실 것 같고, 네. 우선은 후보자님이 그러면은 아까 출마를 결심한 계기나 동기도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러면 네. 우선은 그거 그냥 간단히. 네. 네네. 그럼 뭐 그것도 같이 아까 네. 얘기한 걸로 그냥 가름할까요? 네. 아니 뭐 맞게도 출마에 더 딱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시고 네. 그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출마 동기는 그거예요. 금천구가 이제 95년도에 분구됐잖아요. 그렇죠. 구로구에서. 네. 분구될 때 아시겠지만 구로구는 원래 그 신접살림 떼줄 때는 먹고 살 만큼 떼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로구는 큼직하게 자기 큰 집은 크게 두고 금천구는 손바닥만하게 누가 떼어줬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구의원들이 아마 그렇죠. 책정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된 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까 제가 힘주어 얘기했던 게 낙하산 공천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 아빠가 새아빠가 들어오면 그 집안 잘 모르잖아요. 똑같죠. 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금천 발전에 저해도 되고 낙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금천구의 고민 현안들을 잘 아는 금천 사람만이 국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만큼은. 네네네. 그래서 금천구에서 40년 동안 살아오고 지역 봉사를 해온 이 금천 사람 이병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금천구가 이게 낙하산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긴 한데 일단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안영환 일단은 그 한나라는 그분도 이제 전략공천 된 우리 거고. 당이 저한테 공천을 준 저 은인이시지만 네, 그렇죠. KBS 기자로 그래서 있다가 어느 이제 날 갑자기 왔죠. 오셨죠. 이모키 전 의원님도 사실 여기 그 노동운동을 이쪽에서 하긴 하셨지만 연고는 사실 연고는 그분도 이제 없었죠. 그래서 뭐 네. 재산까지 하셨지만 그다음에 이훈 전 국회의원님도 경선을 치르긴 했지만 갑자기 오시게 됐고 그때 저랑 같이 제가 한참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1월 중순인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왔죠. 기다리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현직 최기상 의원님도 사실 갑자기 네. 여기 오셨죠. 그래서 이게 전략공천이냐 낙하산이냐. 이 금천구가 참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가 우리 네. 강 의원님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같은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권력을 잡으신 정치인분들이 대부분
선거 직전에 거의 오신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시라 그런 분들을 그냥 통칭해서 낙하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저도 이제 들은 말씀들이 있어서 왜 금천에서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냐 그런 취지로 많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가장 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신다고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갈 예정인데 신안산선 아시죠? 네네. 신안산선이 지하 60m, 70m를 달립니다. 기존의 지하철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네네.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로 그렇죠. 내려가야 됩니다. 고속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운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올스톱 되죠. 그럼 만일에 그 밑에서 화재가 났거나 독가스가 살포됐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땐 그 아래서 대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피소가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네. 석수역이 한승역이에요. KTX역을 가기 위한 강명을 가기 위한 한승역입니다. 1호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구가 하나예요. 출구가 하나인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화재가 났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계단이 있대요. 60m를 우리가 60먹은 70먹은 할아버지가 그 60m 계단을 올라올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거기 출구 하나 날 때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셨어요? 이목했나? 이훈 의원이셨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훈 의원을 나무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훈 의원이 만약에 금천구에 계속 살았던 분이라면 그 당시에 호통을 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네 지금 사람 목숨을 뭘로 아냐? 이게 말이 돼. 두더지도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한승역에 급행역 정차역에 출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마디만 했으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 당시에 출구 2개가 났겠죠. 네네네. 그거를 제가 이번에 다 완공되는 이 시점에 그 안전을 위해서 저번에 성남 가천 불나서 5명 죽었죠. 네네. 그다음에 이태원에서 100여 명이 죽는 걸 보고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대통령실까지 가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국토교통부 서울시로 데모하러 쫓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그 네. 회복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공청회를 한번 갔어요. 네. 그때 영등포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 사실 이게 시흥사거리가 78m예요. 이 계단으로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오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출구가 한 대든 2개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한 개, 네.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난 방식이 그 여기에 안전 셀터를 만들어서 거기로 있어서 버티고 있으면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구조대가 가는 방식. 아 그냥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그러니까 지하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항공호처럼?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피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이게 정의하고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설계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모르겠지만 이제 불 그때 같은 답을 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화재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연기는 아무리 완벽하게 막는다 그러더라도 네네. 스며드는 연기를 어떻게 막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걸로 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정치 철학이요. 네. 그 먼저 주신 3번은 그냥 3번은 양력은 아까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좀 양력 말고 네. 뭐 어떤 이런 사람이야. 요건 좀 해볼까요?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이병철이 말씀해 누구냐? 궁금해 어떤 또 길을 하시는 걸어왔나?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네. 40년 동안 저 친구 뭐 했어? 우리 아, 지역에 그렇죠. 뭔 네. 봉사를 했는데 네네. 궁금해하시는 어떤 분은 제가 뭐 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저는 한 40년 사는 동안 중에서 한 35년간을 평생교육기관, 입시학원, 어린이집 지금도 현재 뭐 우리 집사람은 어린이집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만 약 15,000명 정도 제자를 길러냈어요. 어제도 석수역 그전에 이제 우리 금천구청역 독산역 인사를 하다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반갑게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 그러고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000명 제자를 길러낸 게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또 만 35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35세 전국 최연소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해서 그때 저는 교총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교사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교총에서 저를 교육위원 후보로 내세워서 전교조와 좀 한번 싸워봐라. 저를 전교조의 어떤 방패막이로 싸워도 봤습니다. 그때 전교조가 굉장히 활성화될 때였죠. 이게 95년도. 95년도. 네, 그렇죠. 네. 그때 전교조 대타 인물로 제가
싸워도 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라고 있었어요. 법무부 산하 네네. 남부지청에서 있었는데 이제 소년원에 가기 직전의 아이들 1년에 수십 명씩 받아서 걔들 계도하는 교육 그거를 제가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은 문제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일반인 가르치는 것보다는 진짜 수십 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을 한 17년 동안 제가 계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한 12년 동안 여기 백산초등학교나 금산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의 병설유치원도 유치를 하고 또 학교에 체육관도 지어주면서 지역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네네.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원장도 하고요. 동국대 겸임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외래교수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벨리 알죠? 지벨리 헤럴드 경제 지벨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ESG 센터 연구교수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 시절에 제가 그때 공천받아 시의원 나올 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해서 17대, 18대, 19대 대통령 선거 때 조직총괄본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 맡았고요. 드렸던 질문?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 있으시다면. 예, 요거 좀 제가 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천 사람 이병철은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철새 정치인이 아니다. 그걸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소명과 신념 그리고 땀과 눈물이 곳곳에 배인 금천에서 금천 사람 이병철 더 큰 금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제대로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또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정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질문. 네. 제대로 일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국회를 보면 네. 국민들이 전부 뭐라 그러죠?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아, 네네. 법안이 수없이 발의됐는데 처리 하나도 거의 뭐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합의되는 몇 가지 외에는 전부 네네네. 무산돼 버리거나 통과가 안 되죠. 몇 년째, 몇 번째, 몇 회기째 그냥 그대로 쌓여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걸 빨리 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서로 맞지 않으면 그냥 무산시켜 버리고 그런 걸 그렇죠. 제대로 일할 줄 아는 가서 해결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지금 불편해하시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뭐고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요. 이건 뭐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마다 각각 그 해법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점수로 준다면 저는 10점 만점에 진짜 거의 뭐 최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12월 12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하루에 거의 뭐 17,000보, 2만 보씩을 다니면서 저는 구석구석 뭐 미장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해서 특히 뭐 붕어빵 파는 할머니까지 일일이 다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인들처럼 저렇게 저급하게 사는 사람들 처음 봤다. 우리 강 의원님도 한번 해보셨지만 아니 표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시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극단적인 파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서로 당리당략 서로 어떤 자기 당만의 어떤 그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싸움질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이면에는 너무나 짝 끼운 여소야대도 큰 몫이다. 좀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히거나 아니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어떤 한 단체가 있어서 어떤 옳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 좀 덜 할 텐데
이거는 너무나 작기운 운동장처럼 뭐 169석대 103석 뭐 가반이 무조건 넘어가 버리니까 네네. 이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해법을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법을 해? 그러면 22대 총선에서 어느 한 당을 확 밀어준다기보다는 균형 잡힌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서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질문이 없는 질문을 여당이시니까 네, 돌발 여당이니까 그죠. 이게 방금 이게 이제 국회 총선이니까 근데 네. 사실 이게 나란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지금의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의 좀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 여당으로서 좀 이렇게 잘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좀 이거는 좀 내가 생각을 좀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잘한 점과 잘한 점은 저는 제가 우리 윤 대통령님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 있었으니까 제가 보면은 참 이분이 검찰로만 커온 분이 맞을까 할 정도로 그 습득 능력이라 그럴까요?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굉장히 그래요? 빠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국방, 외교, 와 이쪽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는 걸출한 분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제가 그 우크라이나 대사가 네.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으로 우리 후보를 만나러 자주 오는 거를 봤어요. 예. 그래서 아, 그런 걸 시절에? 보면서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도 현직으로 계셔 이제 뭐 1년 막 지났잖아요, 그죠? 거의 뭐 2년을 다 거의 뭐 다 이제 채워 가시는데 국방, 외교, 안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네. 이제 뭐 못한 거 하나 잡아보고 못한 거 하나 단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약간의 협치. 협치. 예, 좀 야당이 좀 부족하더라. 근데 야당이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짝 끼우지만 않았으면 벌써 좀 협치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무지막지하게 뭐 대화보다는 그냥 뭐 표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거 만나봤자 이거 분명히 안 될 거다. 왠지 힘이 비슷하면 더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그러지 힘이 않아요? 비슷하면 결과를 도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천구 얘기로 한번 돌아가 그래요, 볼까요? 그래요. 네. 금천구에 사실은 현안들이 많은데 금천구의 지금 현재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뭐 주요 공약, 그다음에 해법 뭐 이렇게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뭐 좋겠어요. 네. 금천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뭐 전에 전직 그 구청장님들 예를 들기는 좀 못합니다만 한인수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제가 그때 같은 그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 나왔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한인수 구청장님이 구청장 처음 됐을 때 보면 구로구에서 분구될 때 금천 우체국이라는 관공서 건물은 딱 하나, 공공 건물은 그거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전세 살았죠. 없었죠. 없었죠. 구청 건물도 근데 그분이 8년 재임하고 나서 물러나실 때 네. 28개의 공공 건물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강 의원님 우리 금천구청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없었을 때 금천구청. 새빵 살이 할 새빵 살 때요. 참 힘들었죠. 두개 막 이리 찍었죠? 뛰고 저리 뛰고 네. 예? 구의회 가려면 이리 네. 뛰고 저리 뛰고 보건소 가려면 보건소가 어디 붙었는지도 그쵸. 모르고 그때 여당 의원들조차도 의아스러워했을 때 그 부분 역사 앞에 금천구청 앞에 금천구청을 지었어요. 그때는 호화구청이라고 난리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좁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좁죠. 좁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의회와 보건소가 보건소가 다 있죠. 들어왔기 다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실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거는 지하실을 더 깊이 팠어야 된다. 주차장을 더 넓게 팠어야 그런 된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진짜 잘 뽑아야 된다. 구청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잘 뽑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까도 연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청장과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은 금천구를 잘 알고 자고 나면 금천구 이거 문제야. 가산 디지털 단지가 1960년 70년대 만든 수출의 다리가 아직도 있잖아요. 네. 그것이 주 도로입니다. 그때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1km를 건너는데 1시간씩 걸려요.
교통 지옥이죠. 네. 근데 그거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진짜 이제 금천구를 자고나도 금천구 해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금천 사람들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들을 좀 앞으로 뽑아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해법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광범위한 금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공약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의 세수의 한 60%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나옵니다. 네. 네. 강 의원님 대충 아시죠, 네네. 그죠? 지벨 거기 아니면 우리 굶어 죽어요. 거기가 지금 인가된 회사만 한 12만 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68개인가 되는 회사가 지금 아마 그 사업인가 난 것만 한 12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0명 정도만 근무한다 그래도 120만 명. 그러니까 가디가 가산 디지털 단지 지역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용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금천을 서울의 서남권 중심 지밸리 그러니까 이제 물류, 유통, 교통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어떤 공약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튼튼한 명품 학군 도시. 그래야 젊은 층이 이사를 좀 오겠죠. 그죠? 제가 또 교육 전문가니까 교육은 진짜 머리만 잘 쓰면 젊은 층이 이사 올 수 있게 여기서 좋은 대학만 많이 갈 수 있게 잘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젊음이 빛나는 청년 행복 도시. 그래야 젊은 층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 시흥대로가 석수역부터 문성초등학교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거의 한 제가 알기로 한 3.7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제 병목 현상이나 꽉 찬 이제 거의 뭐라 그럴까요? 포만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이 시흥대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어떤 판교밸리라든지 강남 이제 옛날에 우리 그 테란노처럼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쫙 열어주시면 상업지구로 쫙 해결해주면 교통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인프라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금천구가 서울에서 뭐 강남 4구 가는 그런 날도 쉽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벨리 아까 그러면은 네. 그 활성화하기 거기에 위해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연결해서 시흥대로까지.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교통이 시원한 사통팔달 도시. 올해 연결을 하자는 얘기죠.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쵸. 우리 금천 쪽으로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판교 쪽으로 못 가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석수 그다음에 우리 시흥삼동에 있는 유통상가 그 오세훈 시장님이 최첨단 물류단지로 지정했어요. 그거 이제 개발함과 동시에 시흥대로변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같이 연계해서 지밸리랑 연결하면 네네. 지밸리에서만 60% 나올 게 아니라 나머지 40%를 시흥대로에서 충족해 준다면 진짜 멋진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맨날 또 우리 그 저기 재탕 삼탕 한다는 대형 종합병원 이거는 뭐 차승수 청장님이 병원으로 부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네네. 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방병원 보다가는 이제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가니까 한방병원을 겸한 이 지역에 없으니까 네. 특화한 한방병원 중심으로 해서 조기 착공을 한번 저는 시도를 해보고 싶고요. 이번에 권영세 의원님이 통과시킨 경부선철도 지하화하는 네. 거, 예, 그거 이번에 통과시켰거든요. 그 서울 지역은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경부선철도 지하를 통한 지상공간, 녹지, 문화복지 이런 기능을 확충도 하는 것도 제 공약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천구청 역사 진짜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데요. 여기밖에 없죠, 그죠? 네,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2005년 4월 9일날 개통됩니다. 네네. 예,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요걸 기점으로 해서 교통 중심 도시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시흥유통단지는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최첨단 물류단지로 지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유통 물류단지로 하루에 아마 그 유동인구 한 2만 5천 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석수역서부터 금천구청역까지가 2.64km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거리 먼 거 봤어요, 역과 역 사이가. 그래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아마 중간에 역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것도 공약에 넣고 싶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전 사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경선 지역. 이제 인수위원회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한번 뭐 네. 나서 보죠. 뭐.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일단 지벨리를 중심으로 한 지벨리를 걸로 중심으로 한 물류 유통 교통 중심 음. 도시가 주 타깃이 되겠죠. 그렇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네네. 예. 그렇죠. 이게 좀 최근에 지벨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게 좀 마곡, 강서의 마곡과 그렇죠. 판교 있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IT가 직결되어 있는 곳이 네. 세 군데 정도 그렇죠. 동탄인가? 동탄도 그런가요? 판교기 동탄 쪽이죠. 그렇죠. 네. 그쪽이랑 다른 연결되는데 거죠. 그래서 그쪽이 비싸고 좀 교통 같은 게 우리처럼 좋지가 않대요. 우리는 여기가 인천공항까지 30분이면 가잖아요. 또 강명역이 허브역이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5분 10분이면 가잖아요. 여기서 조금 그 처음 스타트는 여기서 하시다가 대부분 잘 되면은 마곡이나 여기로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반 시설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주면 시작은 되죠.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보면. 많죠. 싸니까. 근데 좀 커지시면 가드르라고. 스타트업을 한 다음에 네. 그 여건을 우리가 놓치는 우리가 바보죠. 그게 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교육. 이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학교를 보낼 게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강수정 의원님은 앞으로 이제 갈 창창하니까 교육 계열. 우리 동강초등학교 네. 5학년 6학년만 되면 다 어디로 가죠? 그죠. 외국으로 가고. 가거나 네. 강남으로 가거나 맞아요. 목동으로 다 가죠. 네. 진짜 인재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변화를 주고 싶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 억울해하시더라고. 뭐냐면 억울하죠. 여기 고등학교 가면은 같은 1, 2등급인데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다르다는 거야. 여기 양천이나 맞습니다. 여기하고 네. 같이 노력해가지고 해가지고 똑같이 1, 2등급 받았는데 너무 차이 갈 수 있는 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데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부모 마음에서 다 똑같잖아요. 아,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조금 그렇죠. 더 네, 우리 성장할 수 강원님도 있게. 여기서 태어나서 네. 여기서 다 학교를 마쳤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강남에서 태어난 애들이랑 금천에서 태어난 애들이랑 태어날 때 IQ가 다를까요? 아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내가 정리가 좋아서 IQ 좋을 거야. 그러면 저도 새쌍둥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전혀 차이 없어요. 교육 격차 크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교육을 우리 군은 어려우니까 공적 자금을 좀 투여해서라도 그 강남의 교육 격차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적으로라도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애들을 도와줘서 따라가게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어제 뉴스에서 6배가 차이 난대요. 그 특목고하고 그 영재고를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강남 쪽하고 6배 차이 난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요 얘기가 차수수 청장 때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거 하면서 취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결인가요? 아니면 예, 차정수 청장님은 보편적.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공공 이 강수정 의원님은 이제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은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2%는 2%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걔들조차 내가 라면 먹으니까 너도 라면 먹어야 되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어요. 그죠? 금천에서도 뛰어난 2%가 가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특목고나 연재고 그러니까 우리 좀 금천구에서도 해야 된다. 잘하는 애들은 잘할 수 있게 또 요 정도 가는 애는 요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 교육에 교육비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걸 네네. 우리가 공적 자금을 좀 투여해서라도 걔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잘하는 애는 더 잘할 수 있게 못하는 애는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얘기지. 강남 애들은 자기 사비가 들여서라도 뭐 한 달에 뭐 6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금천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정수 청장님은 보편적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좀 균등하게 가서 그러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건 사실 어렵고요. 네네. 뭐 배급제 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금천구에서 우수한 애들은 뽑아서 우수한 교육을 더 시키고 중간층은 또 중간층대로 또 예체능을 좋아하는 데는 예체능대로 잘할 수 있게 각 기능별로 이제는 그 교육이 특화돼야 돼요. 입시반만으로 성공한다는 시대는 갔어요. 과거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1분 1초마다 세계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AI가 지배하는 시대로 오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발달이 돼야지 인문계 분야에서 무조건 뭐
판검사 되라 이런 시절은 이제 아니거든요. 특성화 그죠? 고등학교를 네. 특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우리가 키워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특성화 뭐 동일 지금 그렇죠. 매그넘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그죠? 그다음에 특수 예를 들면 뭐 임의용, 그다음에 요리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학교 소질이 쪽도. 있는 애들이 거긴 지별이랑 연결해도 괜찮겠다. 웹툰이나 좋죠. 뭐 이런 예, 쪽으로 그렇게 네. 다양한 소질이 있는 애들이 세계를 무대로 아이 우리 그 저 방탄 네. 걔들이 뭐 인문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죠? 네. 그런 다양한 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인문계 나와서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교육 망치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차선생님도 그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애들이 자기 원하는 것들 꼭 입시가 아니라 예, 입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자기 그 취향과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된다 이게 이 얘기도 똑같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열어줘야죠. 맥락은 네.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약간 공감은 되는 네. 공감하는 게 교육 인프라가 사실은 조금 없죠?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좀 네. 큰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주고 예. 우리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둘째가 여기 시흥중학교 다녀요. 네. 중인데 그 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근데 신림에 가더라고. 맞아요. 신림 댄스 거기 거울 이거 하는 데가 없. 여기 있지 않니? 여기 뭐 청소년센터 공간이 없어요. 늦게까지 안 해.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 청소년센 여기 뭐냐 방과후 문화이집? 문화이집 네. 6시에 문 닫어. 말이 돼? 그럼 애들 학교 끝나고 오면 문 닫네요. 지금도 그런 밤 모르겠는데 10시가 돼도 할 수 있는 네. 일단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그렇죠. 해줘야죠. 네, 하여튼 뭐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여기까지 좀, 지금 거의 40분이 다 돼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좀 아니, 마무리해야 될 것 교육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어우 교육 교육은- 전문가셔서 그런지 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네. 해주실까요? 그래요. 네, 금천사람 이병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험지인 금천구에서 낙하산 철새 정치인이 아닌 금천사람 이병철이 열심히 뛰어 반드시 당선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저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성공과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의 진심이 국민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저는 금천구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겠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으로 금천구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사람 이병철과 함께 금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손잡고 달려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위원이 이제 가동이 이제 되기 시작했죠. 네. 가동이 이제 네. 하고 이제 그러면 지금 후보님이 이제 네 분이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황이고 네. 이제 이게 경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아직 않은데 뭐 아무런 연락을 확정이 된 받은 거죠. 건 그래서 일단 일정상으로 2월 초 정도면은 이게 이건 뭐 윤곽이 나오겠죠. 단수 공천 할 건지 아니면 2명 경선 할 건지 네. 4명이 다 할 건지는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이 후보님의 이제 네. 능력에 따라서 뭐 선거라는 건 그렇죠. 우리 강 의원님 비례대표 하셨죠? 네, 네, 네. 네. 그것도 운이었잖아요. 그죠? 운때가 있어야 되더라고 이게. 아, 맞아 예. 맞아. 정치는 뭐 운칠삼기란 말도 아, 있지만 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도와줘야 네.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선까지 가시기를. 아이고 오늘 라디오 기대해봅니다. 검천에 와서 네. 보니까 그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네.